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사회, 역사. 이제 외국의 간호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연도별로 나누면 방문간호 시대와 보훈간호 시대와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나누는데, 이 방문간호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종교적 바탕 위에 방문간호 시대. 이건 어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 원칙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진 거고요. 비종교적이라는 건 아까처럼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빠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주로 이제 뭐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게 시작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비종교적 방문간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1900년대 이제 이전을 우리가 방문간호 시대라고 하고요. 1900년 이후를 보훈간호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900년 이후를 왜 보훈간호, 아까 보훈간호 시대는 뭐라 그랬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공 문제에 대해서 어때? 지역사회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를 거치면서 아까처럼 뭐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모자보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결핵 환자 급증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졌어. 그치? 그래서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됐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보훈간호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치? 그래서 보훈간호 시대의 시작은 뭐하고 비슷할까요? 보건소가 설치되는 거하고 거의 어떤 일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1960년대 가면 이제 건강권이 굉장히 강화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해야 된다고 헬스 포 올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건강 형평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어때?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접근성을 어떻게 공유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의료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1차 보건의료라든가 전문간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60년대는 이제 의료 개혁, 건강 형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훈간호 시대는 아까처럼 이제 그 보건소의 설치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 방문간호 시대는 아까처럼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간호가 시작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 형태의 방문간호는 1859년 이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별로 항상 내가 이야기했지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그래서 피베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치? AD 60년 경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개인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최초의 방문간호사다 또는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간호를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를 방문해서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최초의 방문간호사다 또는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파비올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 왕궁을 자선 병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극빈자들을 치료해 줬다. 그래서 이제 파비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 디 살레 또는 세일즈라고도 이야기하고 살레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영어로 말하면 세일즈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냥 불어로 하려면 살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마담 찬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마담 찬탈, 이 귀족 부인인데, 그래서 프란시스 살레는 사제입니다. 그치? 이 사제가 그 다음에 찬탈이라는 귀족 부인과 함께 우정의 방문자회를 구성해서 방문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이 살레의 업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우정의 방문자는 주로 귀족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자선단체입니다. 그래서 귀족 부인이 직접 간호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귀족 부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자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성 빈센트 디 폴은 1967년에 수녀단을 만든 자선수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때 우정의 방문자회가 나오면 살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선수녀단의 형태는 폴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치? 빈센트 디 폴. 그래서 빈센트 자선수녀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자선수녀인데 여기는 아까 살레가 만든 방문간호 단체보다 조금 더 방문간호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 사업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근대 방문간호 사업의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왜 그러냐면 이제 간호하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든가
간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또 그 옷 같은 거를 이제 뭐 너무 화려하게 입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간호를 수행하고 나서 어때 잘했는지 감독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현대 이제 방문 간호를 할 때 우리가 수행하는 방문 간호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바탕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피베, 바비올라, 그다음에 살레, 그다음 폴,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 종교적 의미에서의 방문 간호 시대라고 봅니다. 그지? 그래서 초기 그 기독교 시대하고 중세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그 이제 그 피베나 파비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좀 중세 시대에 종교가 굉장히 강력할 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디살레하고 폴이 오는 시기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서 아까처럼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호라든가 이런 것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비종교적 형태의 방문 간호에는 딱 두 사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윌리엄 라스본입니다. 그렇지? 윌리엄 라스본은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나온 릴리안 왈드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비종교적 방문 간호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1859년 이후를 비종교적 하는 거는 이건 윌리엄 라스본이 영국의 리버풀시에서 리버풀시를 18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 간호를 시작합니다. 그치? 이 구역 간호를 우리가 디스트릭트 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뭐 나면 뭐 통반처럼 이제 하나의 지역을 여러 개 이제 그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의 담당자를 정해서 그 구역을 간호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구역 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릭트 너싱이라는 개념의 이제 그런 어떤 간호 단체를 만들어서 그 구역, 쉽게 말하면 구역 간호 단체죠, 그지? 구역 간호 단체를 만들어낸 해가 바로 1859년입니다. 그래서 1859년부터 우리가 비종교적 바탕에 됐다고 하는데, 이 윌리엄 라스본은 메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네, 이 사람은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는데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윌리엄 라스본 남자인데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아팠어. 자기 부인이 아팠는데 이 자기 부인을 그 메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간호사야. 이 사람이 간호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았어. 그래서 저런 사업을 내가 지역사회에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리버풀시를 아까처럼 18개 구역을 나눠서 구역 간호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이 구역 간호는 자선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을 하게 되는데, 이 메리 로빈슨이 너무 놀래갖고 자기는 주로 이제 그때는 뭐 병원이라든가 이제 독간호사 제도가 많이 발달됐으니까 이제 그 윌리엄 라스본은 굉장히 부자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부잣집에서 자기가 이제 그 간호를 하다가 정말 이게 취약계층의 간호를 하니까 너무나 취약했겠지, 그치? 그래서 메리 로빈슨이 많이 도망을 갔다 그래. 그래서 어떻든 설득을 해서 메리 로빈슨과 함께 이제 구역 간호 단체를 만들어서 구역 간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역은 리버풀시고요. 그 다음에 18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 담당자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공중보험 간호 협회, 요거를 만든 게 바로 1859년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라스본에 의해서.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바로 이제 전국의 쉽게 말하면 보건간호 단체로 만들어진 게 이제 1875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1859년에 윌리엄 라스본에 만들어진 건 구역 공중보건간호협회입니다. 그치? 자, 이 사람은 재정적인 지원을 박애주의자들로 받았습니다. 그치? 근데 옛날에는 뭐 수녀들이나 또는 누가 했어? 귀족 부인들이 자선의 형태로 이제 방문을 했잖아. 종교적인 바탕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어. 그런 사람 쓰지 않고 누굴 썼느냐면 간호사를 썼어. 이 사람은 윌리엄 라스본은.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그다음 훈련된 간호사에 의해서 방문 간호가 이루어지도록 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에게 또 연락을 해서 나이팅게일에게 지원을 받아서 리버풀시의 왕립병원 같은 데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배출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제 고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간호사들은 단순히 간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개혁자서 그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지? 이때 이제 이 구역 간호가 굉장히 독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역 간호가 아까처럼 종교적인 바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는 이유는 3대 원칙을 적용했어. 3대 원칙을, 이 구역 간호가. 근데 종교적 바탕에서 하려면 예전에 종교적인 바탕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간호를 한 거거든.
또 종교적인 어떤 지침을 뭐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지? 그런데 비종교적이라는 건데 종교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를 뭐 하면 안 돼. 개종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간호사가 가서 뭘 하면 안 돼. 종교를 이걸 바꾸라고 말하면 안 돼. 종교적인 바탕에서는 어떨까? 가서 종교를 믿으라고 했겠지. 얘가 되지. 그지? 그러면 종교를 믿으면 내가 와서 간호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종교 전파가 목적이었다면 여기는 어떨까?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로 간호사에 의한 종교 개종을 금지시켰어. 간호사에서. 두 번째로는 자, 물질을 제공하는 거. 물질을 제공, 그러니까 주로 못 사는 사람들과 물질을 제공하는 거. 이것을 간호와 분리했어. 그러면 종교적 간호, 방문간호 시대는 어땠을까? 물질적인 제공도 많이 해줬겠지, 그치? 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해주되 누구나 하면 안 돼. 간호사가 가서는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지? 그래서 간호를 분리했어. 그러니까 간호사는 뭐만 해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간호만 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하는 조금 간호사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줬다 그럴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간호사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간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고용해서 실시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귀족 부인이라든가 수녀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 간호사에 의한 종교 개종을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간호와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특별 교육한 사람들을 이제 간호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간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에 따라서 종교적 의미에서 비종교적 의미의 이제 우리가 방문간호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윌리엄 라스본에 의해서. 그래서 비종교적인 방문간호의 시작은 윌리엄 라스본입니다. 그치? 근데 이걸 꽃을 피운 사람은 릴리안 왈드입니다. 릴리안 왈드는 미국에서 이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메리 브루스트라는 사람. 자, 브루스터, 둘 다 메리입니다. 하나는 로빈슨이고 하나는 브루스터입니다. 이 자기 동료야, 그치? 그래서 메리 브루스트라는 사람과 함께 뉴욕에서 방문간호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헬리가라는 거는 헬리 스트리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할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지? 헬리가의 빈민구호소를 설치해서, 그지? 그래서 헬리 세틀먼트 하우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구호소란 뜻이지, 그지? 그 길을 설치해서 가정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아무데나 방문간호 센터를 방문간호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요구도가 많은 곳에다 만들었어. 헬리가라는 건 아까처럼 어떨까? 이게 그 할렘가니까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간호의 접근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평가돼. 왜냐하면 요구도가 많은 곳에 방문간호 단체를 만들어서 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간호 요구가 많은 곳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정 방문을 했어, 그지? 간호 요구도가 많은 곳에 구호소를 설치했고, 또 가정 방문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때?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때 비종교적 바탕 위에서 처음에 이제 자선의 형태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어떨까? 돈을 받기도 했어. 그래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서비스료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기에는 이 사람이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간호를 제공해 주기도 했어. 그때 돈을 받기도 했어, 그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호를 해주면 어때? 사망률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치? 사망률이 줄어들면 생명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윌리엄 왈드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면 이 사람들이 윌리엄 왈드에게 돈을 줬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비용 서비스 체계를 만들었다 이야기해.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 전문직이라고 하면 비용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릴리안 왈드 이전의 간호사들은 모두 다 날개를 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이제 뭐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천사를 할 때 우리가 누구 해? 나이팅게일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떨까? 뭐 종교적 바탕이나 비종교적 바탕이 자선의 형태를 많이 했다면 얘는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는 전문직으로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어때? 받았다는 건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간호가 뭐 되는 거야? 기초가 되었을까? 전문화되는 것에 기초,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그래서 이 릴리안 왈드의 이 시대를
체계적, 비종교적, 전문적인 방문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문 간호사를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했냐면 뉴욕 타임즈 같은 데다가 어때 채용 공고를 내면서 어때가 이 이제 간호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 그런 것을 많이 알리면서 또 채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릴리안 왈드, 우리가 이제 그 나이팅게일을 간호의 역사를 본다면 이제 간호의 그 개념을 정립하고 간호를 이제 좀 더 어때 굉장히 그로리하게 뭐 그 만들었다면, 성스럽게 만들었다면 이 릴리안 왈드는 아까 전 굉장히 사업가로서의 기질, 사회 개혁가로서의 기질이 많아서 이 사람은 간호를 전문직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살았지만 나중에 미국의 간호를 이 비종교적 간호에서 보건간호 시대로 넘기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릴리안 왈드가. 그래서 여기는 윌리엄 라스본이 있다면 이 근처에는 누가 있을까? 릴리안 왈드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기에 이걸 발전시켜서 비용 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건소를 설치해서 보건간호사가 되게 하고 보건간호 협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안 왈드는 굉장히 이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릴리안 1912년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후에 공중보건간호사회를 발족해서 보건간호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미국에서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보건소가 1911년에 설치되거든. 그러니까 1912년에 보건간호사회를 이제 그 발족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초대 회장을 맡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릴리안 왈드의 성과를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돈을 받았다. 이 말은 어때? 돈을 밝혔다. 이 말은 아니고요. 간호를 어때? 전문화되게 인정받았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서비스 체계력 같은 거, 효과적 비용 지불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했다는 거는 아까 좀 주로 지역사회에 이제 감염병 관리라든가 위생 사업 같은 걸 함으로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사망률을 감소시켰어.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의 향상에 어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과 주로 한 사업은 전염성 질환 예방,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환경의 위생 관리 이런 걸 많이 했어. 그럼 이건 주로 뭐야? 1차 예방이잖아. 그치? 2차 예방. 그래서 얘는 주로 간호사에 의한 1차 예방을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뭐 했고?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서비스료를 받고 비용 지불 체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의 방문간호의 어떤 그런 시초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헨리가의 빈민구소를 설치해서 가정방문을 했기 때문에 간호의 접근성을 어때? 높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간호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효과적 비용 지불 제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망률 감소에 공헌했다. 그 다음에 1차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아까처럼 역점을 뒀다. 1차 예방에 역점을 뒀다. 이런 것들이 릴리안 왈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를 볼 때 릴리안 왈드가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다. 릴리안 왈드의 업적과 관련된 것이 없는 것 묻고 있습니다. 그치? 자선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비용 체계를 어때? 만들었다. 그래서 형태가 어때? 비용 체계로서 돈을 버는 거를 어디다 썼을까? 이 사람은 자선에 썼어. 그치? 그래서 얘는 자선 사업가, 사회 사업가이면서 어떨까? 간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굉장히 어때?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발달된 사람이었어. 자, 우정의 방문자회 누구지? 살레. 그치? 자선 수녀단 폴. 그치? 이 사람. 그다음 우정의 방문자를 만들어서 상병자 간호를 한 사람은 살레입니다. 그치? 뉴욕 헨리가에서 빈민구호소를 설치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간호를 했다. 그래서 간호의 접근성을 높였다. 릴리안 왈드입니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 감소에 공헌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감염성 질환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결핵 환자가 있다면 결핵 환자 가족들과 어떨까? 잘 이제 하지 않도록 위생적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를 잘함으로써 지역사회 사망률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감염병 예방 관리라든가 위생사항 같은 거는 주로 1차 예방 중심이었고요. 이 1차 예방이 누구에 의해서 뭐 의사나 이런 사람도 보건사업가가 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사람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간호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보건간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 공중보건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단순한 질병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게 됐어. 그게 뭐냐면 모자보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결핵관리라든가, 성병관리, 감염성 질환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들에 가서 각각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세분화된 간호사업을 수행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쫙 그어놓는 게 세분화된 간호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페셜라이즈드 너싱 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호를 제공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있어. 간호 제공하는 형태가 이제 그 아까처럼 특정 문제별로 제공하는 게 있어. 특정 문제별로 제공하는 게 우리가 스페셜라이즈 너싱 케어라고 해.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큰 개념만 알면 돼. 이걸 적을 필요는 없고, 이 스페셜라이즈 케어라는 거는 문제별로 간호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별로 전문 요원들이 어떠가 있을까? 나는 혈액관리 요원이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혈액 관리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런 거를 스페셜라이즈드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특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야. 그거는 혈액 관리 요원이 혈액 관리만 하기 때문에 혈액 관리 전문화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혈액 관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는 혈액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방문했어, 그치? 그럼 혈액 환자만 관리하잖아,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게 영유아가 있잖아. 그럼 영유아는 혈액 관리에서 굉장히 취약한 대상이잖아, 그치? 그럼 영유아 관리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좋겠지. 영유아 관리 대상에 모자보건 그 요원이 오면 모자보건은 그 혈액 관리 환자는 보지 않고 또 모자보건만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둘 다 어떤 혈액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비스에 중복이 많아. 중복이 된다는 건 어때? 자원의 낭비죠.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딱 하면 되는데 그걸 어때? 그래서 서비스가 중복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어때?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포괄적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거는 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어떨까? 한 문제별로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어려워.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지속성이 어때? 규려돼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장점은 어떨까? 아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야, 이거는. 그래서 초기에 이루어졌던 거는 특정 건강 문제 때문에 보건간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서비스를 하는 거는 주로 특정 문제별로 우리가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었어,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건강권이 이제 되면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가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럼 지역사회 간호 시대 넘어가게 되면 스페셜라이즈 너싱 케어가 뭐 되는 거야? 컴프레hen시브 너싱 케어로 가는 거야. 포괄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집안을 방문을 할 때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에 있는 문제를 한 사람이 어떨까?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포괄적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이게 통합적 서비스 또는 뭐, 그래서 우리가 통합보건사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세분화된 보건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 간호는 비용 효과적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게 돼. 그래서 얘는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가서 어때?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그 가족이 있는 문제를 다 해서, 그래서 얘는 주로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얘는 개별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근데 얘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얘보다는 효과성이 어때?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특정 문제에 전문화됐잖아, 그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떨까? 굉장히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 시대에 넘어가면 우리가 포괄적 때, 그럼 여러분이 임상간호와 차이가 있어. 임상간호는 처음에는 어떨까? 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과가 없이 간호사가 막 다 해. 그러다 그게 어때? 점점 세분화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간호 시대는 어떨까? 세분화된 것이 어디로 가는 거야? 포괄적으로 가는 것을 전문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임상은 어떨까? 오히려 포괄적인 것들이 어떨까?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때 더 우리가 이제 임상 간호사, 종양 간호사, 그다음 감염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역사회는 그걸 어때? 아까처럼 누군가가 전문화하면 그 중에 중복이 있을 수 있고 또 결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누군가 그걸 어때?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사회는 오히려 세부적 간호를 하는 것에서 어때?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더 어떨까? 아까처럼 전문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문제별로 집중하는 거다. 얘는 어떨까? 가족 단위로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결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치? 그래서 얘의 장점은 어떨까? 아까처럼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고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떨까? 이 포괄적 사업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까? 1960년대에 우리가 갈 때는 어떨까? 의료 개혁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시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의료 개혁이 된다는 건 비용 효과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체 사람들의 건강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게 초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어떨까? 확대되고 임상 간호사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도 세분화된 간호사업 하면 여러분이 보건간호 시대 가장 특징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아까처럼 이제 학교 간호라든가 산업 같은 전문 영역의 지역사회 간호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이거는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 학교 간호나 산업 간호 다 어때? 조직 중심의 간호잖아. 그치? 공공 조직 중심의 간호잖아. 그러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학교는 학교, 그다음에 산업장은 산업장에서 이제 간호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1902년에 이제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간호사를 이제 채용해서 배치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895년에 버몬트 마블 회사는 거, 이제 마블 회사, 이게 대리석 회사야. 이 회사에서 이제 종업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 건강 요구들 조사해서 간호사가 그때 가정 방문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돌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우리가 공공 중심으로 이제 뭐 산업장 또는 이제 학교 중심으로 간호가 이루어졌다. 이건 다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건소의 설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미국은 1910년에 주정부법이 바뀌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그 주에 있는 건강 문제는 주 단위로 다 다루라고 이야기했어. 이해가 되지? 주로 자율권을 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 단위에서 어떨까 자기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소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1910년에 이제 주 단위로 그 이제 보건 업무가 이전되면서 1911년에 첫 보건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1920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전 이제 그 주에서 보건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1911년에 첫 보건소가 나왔고, 그다음에 1910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공공보건 중심의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1912년에 아까 누가 리리아나 와일드가 뭘 만들었다 해서 공중보건간호협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1912년에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간호사회가 창설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만 보면 돼. 그런데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사회보장법이란 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이 뭐 될까요? 확대되는 계기가 됐겠지. 사회보장법이니까. 그치? 그래서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간호의 실무 범위가 어떨까? 굉장히 커졌어. 그래서 특히 농촌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건강보장권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간호사들의 실무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간호사 영역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1960년대 이후라는 건 아까처럼 이때 건강권이 이제 사회적 건강을 아까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어때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건강 형평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했어. 그치? 그래서 보건의료 형평성이 되다 보니까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래서 1960년대 지역사회 간호시대 시작은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의 영향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아까처럼 뭐 이제 그 지역사회 간호의 영역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는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이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떨까? 이제 그 사회를 보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드는 비용이 가정간호의 비용 지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간호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계기가 됐어. 그래서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제정되면서 가정간호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어. 그치? 그 다음에 간호 전문 간호사 제도가 이제 됐어. 아까처럼 의사가 없는 취약 지역이 어때? 농촌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위해서 1차 보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누굴까? 그게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라는 제도였어. 그치? 우리 같은 보건진료원 제도야. 그래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나오면서 전문 간호사 제도가 나오면서 아까처럼 의사가 없던 도시 빈민이라든가 접근이 어려운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의료 취약 지역에 1차 보건의료가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다? 지역사회 간호시대의 이야기다. 1차 보건의료는. 그치? 그 다음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인한 가정간호 언제 소개됐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다 이거 모두 다 어때요? 지역사회 간호 역할의 확대는 요구의 확대도 있지만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어떨까? 건강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가장 근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개인 중심의 보건의료가 뭐야? 아까 개인 중심 보건의료가 세부적 간호사업이야. 그치? 세부적 간호사업이잖아. 그 개인 중심. 특정 문제를 가진 개인을 중심으로 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걸 어때? 가족 단위로 비용 효과적으로 간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어때?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 형태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개인 중심의 보건의료의 가족 단위의 어떨까? 포괄적 보건의료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1970년대부터 포괄적 보건의료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래서 포괄적 보건의료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어떨까? 간호사의 역할이 더 뭐 될까?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간호사가 보건의료 사업에서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력으로 이제 우리가 대두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포괄적 서비스를 할 수 없죠. 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어떨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의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1차 거칠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런 인력은 어때? 뭐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1차 보건의료의 간호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인력이라고 보는 거지. 의사가 오면은 의사는 어때? 효과는 똑같겠지만 비용이 어떨까? 굉장히 많이 드는 인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로는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간호사의 참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알마아타 선언은 이제 1차 보건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아까 1차 보건의료를 하게 되고요. 1차 보건의료에서 우리가 그때 비용 지불 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 포괄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까처럼 간호사가 가장 핵심적인 인력으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라는 건 이제 미국의 제도인데요. 이건 1980년대에 가면 미국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이 지불되는 가정간호에 대한 비용 지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이 지불이 많아지다 보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조기 퇴원을 시켜서 아까처럼 이 지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행위별 수가제를 무슨 수가제로 바꾸는 거야? 포괄 수가제로 바꾸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치료 중심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중심일까? 행위 중심이야. 치료 행위를 해야지 수가를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비용이 어떨까? 점점 많아지고 과잉 진료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의료비가 높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 퇴원을 해서 집에 가서 이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하는 건 어때?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있는 수가보다는 어디에 가서 간호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간호 수가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아까 가정간호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지. 그치? 그럼 포괄수가제는 뭐냐?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에 따라 돈을 매기는 거죠. 포괄수가제는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퉁쳐서 이제 그거 정찰제로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며칠 입원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냐 질병 군별로 분류가 되면 그 질병에 해당하는 중증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때? 500원이다. 그럼 500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을까? 아닐까? 옛날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계속 진료를 어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이미 돈을 받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진료만 하고 어떨까? 내보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내보내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간호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치? 가정간호는 병원의 진료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가정간호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가정간호는 항상 간호사니까 간호사의 역할이 더 확대됐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공된 게 1차 보건의료였잖아. 그치? 근데 그 1차 보건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뭘까요? 건강 증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타와 현장에는 건강 증진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보건 교육이 강조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연도별보다는 여러분이 뭐 앞에 메디케어하고 전문간호사 제도 같은 건 1960년대,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의료라든가 알마아타 선언은 1970년대, 그 다음 포괄수가제나 오타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렇게 연도를 구분해서 외우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보건간호 시대는 하나 정도 외워야 되겠지. 1911년, 그치? 11년부터 첫 보건소가 생겼다,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활성화됐고, 그 전에도 아까처럼 이제 공공지원된 우리가 이제 그 스페셜라이즈된 너싱 케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1902년에 뭐 우리가 이제 그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또 마블 회사에서 그런 산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관 중심의 간호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라고 볼 수 있다면, 지역사회 간호 시대는 이제 비용 효과적 서비스를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가정 간호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오타 현장에서 건강증진 사업이 도입되고,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연도를 그렇게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어. 그치? 자,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연도를 조금 여러분이 자세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치? 자, 방문간호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심플해.
우리 이런 아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 자, 종교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르네상스가 오면서 사람들은 종교로부터 어때? 분리되기 시작했잖아, 그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갔어. 비종교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종교에서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까 특정 공공기관 중심의 간호가 시작됐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비용과지 서비스가 이제 주류하고 건강형평권이 가능화되면서 간호사 역할이 지역사회 간호시에 넘어왔어,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왜 그럴까? 우리는 한일 합방이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식민지화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거를, 사실 간호라는 거는 그 국민들이 우선순위가 어때? 굉장히 높아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아까 그렇지 못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문간호 시대라는 거는 거의 암흑시대야. 그러니까 거의 간호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치료를 받는 거 외에는 간호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1945년이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해방이 됐잖아. 그럼 뭐가 시작됐을까? 미국이 들어왔잖아. 미군정이잖아. 그치? 1945년은 미국이 어느 시대일까? 보건간호 시대잖아. 그치? 그럼 1911년에 20년 되면 거의 보건소가 다 설치됐다. 그러니까 45년에 거의 보건간호가 무엇을 하던 시대야? 꽃을 피우던 시대야, 미국이. 그치? 그러니까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어때? 뭐 어떻게 발전된 게 아니라 그냥 어때? 보건간호 시대로 옮겨간 거지. 그치? 가다가 1980년은 우리나라에 이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생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떨까?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의사가 없는 무의촌에 어떻게 하면 건강 형평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럼 1차 보건의료를 도입해야 된다. 그럼 1차 보건의료 도입은 누가 해야 될까? 보건진료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농특법이잖아. 그때부터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시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처럼 특정한 사건, 1차 보건의료 도입을 해서 1980년에, 그 다음에 1945년에는 어때? 미군정에서 우리가 통치를 되면서 이제 그런 발전된 제도를 갖고 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건간호 시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이건 아니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방문간호 시대는 별게 없습니다. 한 사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1923년 이거 연도도 다 외워야 돼. 우리나라 거는 무조건 연도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여러분이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제 그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때 붙일 때는 앞에 연도는 다 지워. 연도는 지우고 항상 어때? 자기가 연도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1923년에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 원장의 로선복이라는 사람이 있어. 미국 이름은 로젠버거입니다. 그렇지? 햄버거 아니고 로젠버거다. 그래서 로선복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간호사 중에 한신광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신광. 이 사람과 함께 태화여자간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 YWCA 여성 기독교 회관을 말하는 거야. 태화여자간에서 보건사업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사업을,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거는 뭐냐면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인부위생과 산후지도, 그 다음에 학교아동과 위생교육.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예방.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한 거는 질병의 예방과 환경위생이지만 그 중에 특히 중점을 둔 거는 누굴까요?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을 둔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대문 부인과 병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이제 그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을 두는 보건 사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1923년 여러분 잘 보시고요. 태화여자간, 그 다음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업이다. 1923년이다. 그 다음 로선복이다. 그치?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 보건간호시대로 넣으면 행정조직 자체가 개편돼야 돼. 왜 그럴까? 보건소가 뭐 돼야 돼? 설치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조직이 개편돼. 그래서 그 미국 군정 하에서 이제 일본에 통치하에 있을 때는 주로 뭐 조선 총독부에 경관부에 있는 위생부를 설치해서 이제 아까처럼 쉽게 말하면 경찰과 위생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뭐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뭐 감염성 환자가 생겼다면 뭐 격리시킨다든가 그런 걸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후생부라든가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 되는 그런 부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1946년에 우리나라에 첫 모범보건소가 을지로에 설치됩니다. 그게 지금 말하면 중구보건소입니다. 중구보건소. 그래서 1946년에
서울에서 모범보건소가 처음으로 설치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 보건소는 1946년에 이제 그 첫 모범보건소는 중앙보건소로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보건소로 성격돼서 보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이 첫 모범보건소 설치됐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5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소법이 제정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보건소법이 제정됐지만 지금 같이 전국적 차원에서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보건사업을 수행했다고 보면 돼. 자, 이건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에 다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보건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그 다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보건소 설치도 전 지역에 동일하게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됐고, 1962년에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뭘 하느냐면, 우리가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 규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가 13가지로 규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더 구체화된 거지, 그지?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설치되고 보건소에서 전국적 차원의 보건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56년하고 1962년 잘 구별해야 돼. 1956년은 보건소법이 제정됐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어떨까 보건사업이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62년이 되면서 어때? 직제가 완전히 어떨까? 구체화되고 보건 업무가 어때? 규정되면 8가지 이제 업무가 13가지 업무가 규정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보건 사업이 일제 시작됐어. 근데 이 시대는 보건간호 시대이기 때문에 보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특수 문제 중심으로, 그치? 우리가 말하는 스페셜라이즈 너싱 케어처럼 이루어졌다 보면 돼, 그치? 그래서 보건소 중심으로 모자 보건이나 결핵 관리, 가족 계획 사업 같이 세분화된 사업이 이루어졌다 보면 됩니다, 그치? 자, 1963년에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어. 근데 여기에 여러분에게 임의 적용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임의 적용. 임의 적용이란 건 어때? 보험법이 제정됐는데 이거 어때? 가입한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입한 사람을 가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건 산업장 중심으로 돼 있는데 모든 산업장에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어때? 산업장별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의료보험이라고 국가 단위의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보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강제 적용을 기반으로 해. 왜냐면 강제 적용을 해야지 어떨까? 이게 보장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시기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이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 밑에 있는 1977년, 동그라미 쳐봐. 1977년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료보험법 시행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렇지만 제정을 됐지만 그 법에 따라 강제 적용이 되고 시행된 건 언제야? 1977년이야. 그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1977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이. 나올 때 법 제정과 좀 틀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료보험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학교보건법이 제정돼. 이제까지 교육법에 의해서 이제 뭐 양호교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됐다면 1967년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하면서 본격적인 학교보건 사업이 이제 시작됐어. 지금 학교보건사 그러면서 뭐 학교보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973년에 우리나라 간호사 제도가 분야별 간호사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뭐냐면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의 전신이야. 그래서 특수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야, 그치? 그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돼. 마취, 그 다음에 정신, 보건. 이 부분에는 분야별 간호사로 인정해주게 돼. 이 말은 더 상위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의 더 높은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전문 간호사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정간호사도 분야별 간호사를 아주 인정받게 되는데 그건 1990년. 그래서 요건 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7년에 아까처럼 이제 의료보험법이 드디어 시행되게 돼서 산업장을 중심으로 강제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1980년에 보면 이제 농특법이 제정돼 이때부터 뭘까? 아까처럼 뭘로 넘어 지역사회 간호시설에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농특법이 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얘가 1차 보건의료 도입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역사적으로 볼 때 1차 보건의료의 도입은 뭐 때문일까?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비용 효과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체계의 수단으로 어떨까?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차 보건의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농특법의 제정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1980년 농특법이 제정됐지만 보건 그 진료원 제도가 실시돼서 배치된 건 언제까? 1981년부터 배치됐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보면 제정이라고 보면 법의 제정은 분명한데 배치는 대부분 어떨까? 가정간호사가 1990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야별 간호사로 인정이 되면 그 간호사가 배출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리잖아, 그지? 그럼 1991년에 배치됐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1981년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때 이제 간호사가 이제 그 보건 담당자로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간호사가 선임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산업 간호를 할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도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아까처럼 이제 그 간호사의 역할이 이제 규정됐다고,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1985년에 우리나라가 전문화된 간호사업, 스페셜라이즈 너싱 케어에서 통합보건 사업을 실시하게 돼.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군 단위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아까처럼 특정 문제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보건 사업의 제공 형태를 아까처럼 가족 단위로 바꾸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원들을 통합보건 요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그래서 통합보건 사업의 실시는 1985년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왔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처음에는 어때? 산업장 중심으로, 그치?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이제 그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산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됐을까? 취약계층이. 지역에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 자영업자들 있잖아, 그지?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가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농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때? 주로 자영업자가 많잖아. 왜냐면 농사를 지으니까 뭐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농촌에 먼저 어때? 지역보험이 실시됐어, 그지? 그 다음에 이거를 도시 자영업자까지 된 게 바로 1989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장에 직장 조합 중심이 있다가 그 다음에 농촌의 지역보험이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 도시 지역보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은 어디에? 의료보험 제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1990년에 산업안전보호법이 개정됐는데, 개정은 여러 개 됐는데 여기에 개정됐다고 말하는 거는 간호와 관계가 있는 개정만 집어넣어 놓은 거야. 얘는 우리가 아까는 간호사가 보건 담당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 보건 담당자의 업무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뭐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능이 어때? 거의 없어. 근데 비해서 1990년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어. 물론 간호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관리자인데 옛날에는 그럼 관리자는 누구였을까? 보건관리자는? 의사만 보건관리자가 됐어. 근데 1990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가 보건관리자 됨으로 해서 독자적 기능이 어떠가 산업간호에서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런 게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1990년에 학교보건법이 이제 개정됐어. 이 개정될 때 의는 간호사의 직무가 아주 구체화되면서 특히 1차 건강관리자로서의 업무가 세분화되기 시작했어, 그치? 그래서 양호교사가 1차 건강관리자로서의 직무가 구체화돼서 보건교육이라든가 보건지도라든가 학교 환경위생관리 같은 업무를 강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보건교사의 직무를 1차 건강관리자의 직무라고 보는 거야, 안에. 그래서 1차 건강관리자의 직무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포괄적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예전에는 학교의 직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떨까? 학교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아까처럼 1차 건강관리 제공자로서의 직무가 규정돼 있어. 그래서 직무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1차 건강관리제도가 강조됐다고 볼 수 있어, 그치? 1991년에, 이제 1990년에 아까 분야별 간호사에 누가 포함됐다 그랬어? 가정간호가 포함됐다 그랬잖아. 1993년에 세계에서 4개가 됐어. 그때 이제 1991년부터 이제 간호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정간호사 제도가 시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치? 1995년에 이 5년, 1980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사회 간호시대에서 1995년이 굉장히 중요해. 1995년은 3가지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공됐어. 자,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증진보다는 어떨까? 치료나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치? 법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어떨까?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건강정책에 최우선을 주겠다는 걸 법으로 공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국민건강 증진법은 우리나라 국민건강 증진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하기 시작한 거는 2005년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 1995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됐는데 아까 뭐가 보건소법이 뭘로 바뀌었어? 이름이. 개정이잖아. 이름이 바뀐 거야. 지역보건 왜 바뀌냐면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제도에서 어느 제도로 정치제도로 바뀌는 지방자치제도로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보건도 어디로 갈까? 지방자치제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을 지방자치제가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어. 그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2000년에 가면은 1999년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아까 지역 가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가입자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각각 다른 조합이야. 다른 조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조합이 굉장히 난립돼 있었겠지. 사회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조합을 효율적으로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합을 하나의 국가 단일 보험조합을 결성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지역 보험과 그 다음에 직장 보험을 더 합치게 된 거야. 이게 합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의료보험에 들어가면 또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연도를 어느 시대에 있는지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에 조합이 뭐 된 거야? 공단이 출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이제 통합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치? 자,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직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해. 조직의 통합. 그러니까 조직은 옛날엔 따로 있었어. 지역조합이 따로 있고 직장조합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 하나의 공단에 2개의 가입자만 구분되어 있는 거지 조합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라고 이야기해. 국가 단일 보험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험을 하는 형태가 나중에 나올 때 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나의 보험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 조합을 이고 있어.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렇게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가면 1973년에 만들어진 분야별 간호사 제도 이름이 전문간호사로 개칭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간호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4개의 분야별 간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에 4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로 됐다가 2003년에 6개가 더 추가되고 2006년에 3개가 추가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몇 개 영역이다? 13개 영역으로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걸 다음 중 우리나라 보건간호사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뭐 나올 확률이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요거는 임종아 이렇게 해서 2006년에 3개 생겼다는 거지. 임상, 그 다음에 종양, 아동, 임종아라고 나는 외우는데 요 3가지 하고 앞에 4개 마취, 보건, 정신, 가정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총 합계가 뭐야? 3개하고 내하고 나머지 것들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6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여기서 뭐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아실 텐데 다른 건 아동 같은 건 다 있는데 조산사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치? 조산사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는 없을까? 전문간호사가 없을까? 모성 전문간호사는 없어.
딴 거 아동 전문간호사는 있는데 우리는 조산사가 있기 때문에 조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성 전문간호사 영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002년에는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놔. 1998년에 양호실이 뭘로 개칭되냐면 보건실로 개칭되게 됩니다. 양호실이 보건실로. 1998년에 이름이 양호실 보건실로 됐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00년에 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됐다 그랬잖아. 그치? 모든 조직이. 근데 그 조직마다 재정이 어떨까? 다 달랐겠지. 그치? 근데 재정이 통합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게 조직이 통합돼야 되니까. 그래서 2003년에 가면 의료보험 재정도 다 통합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다 통합된 거는 2003년. 그지? 조직의 통합이 이런 거는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다음 건강심평원이 출범했다. 그것도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005년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나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됐다는 걸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계기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2006년부터 짜지게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짜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시험 문제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그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실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자,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물론 2007년 이전에 2001년부터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정규 이제 그 요원들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일제히 다 시작된 거는 언제냐면 2007년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최초로 실시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을 보는 거는 2007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게 통합보건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사업의 제공 형태를 이제 개인별로 하던 걸 어때? 가족 단위로 통합적으로 한 걸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사업을 아까 이제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건강증진 사업의 종류라든가 그다음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정도가 지역마다 다 다를까 같을까? 아까 다르겠지, 그죠? 사업의 우선순위.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건강증진 사업을 어때? 자기네 지역에 맞게 운영하고 지방자치제가 운영하고 기획하도록 만든 걸 바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통합보건사업하고는 어때? 달라. 그지? 그러니까 건강증진 사업을 자기네 요구와 지역사회 요구와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가 어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를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거야.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을 뭐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통합이라고 앞에 붙는 거는 뭘까? 주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게 뭘까? 비어있는 부분이 보여. 이해가 되지, 그치? 어디가 비어있는지 통합을 다 해서 보면 그 다음에 어디가 중복된지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중복과 결여를 없애주기 때문에 통합을 뭔가를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어떨까? 아까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통합보건사업은 제공을 어때? 중복과 결여가 없도록 해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사업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어떨까? 사업을 기획할 때 건강증진 사업을 그렇게 중복과 결여가 없도록 기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떨까?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통합건강사업이 실시했고요. 그다음 2015년에 지역보험법이 다음 개정됐는데 그 사이에 많이 개정됐는데 얘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촌에는 뭐가 생기고 있었어? 이제 의료가 취약하잖아. 농촌은, 그지? 병원이 작잖아. 그럼 보건소의 역할이 어떨까? 크겠지, 그지? 그런데 지역은 넓잖아. 그러면 보건소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보건지소를 만들게 돼 있어, 농촌 지역에는. 근데 도시 지역도 이제 어떨까?
보건소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 인구가 많아지고 건강증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의료기관은 많지만 건강증진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요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보건소가 시군구에 하나면 접근성이 떨어지게 돼서 보건지소를 만들고 싶어. 근데 보건지소가 어디하고 틀릴까? 농촌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료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의사가 배치돼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떨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뭐만 하면 돼? 건강증진 사업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보건지소가 나타난 거지. 도시형 보건지소지, 그치? 그걸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해. 그런 것들을 이제 설립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를 위한 센터냐면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 이거는 주로 건강증진 사업을 아까 우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통합건강증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때? 어느 조직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럼 기존의 보건소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중심으로 어떨까? 이제 시군구에 설치한다면 그 시군구 안에 동 단위로 뭐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거지, 그치? 도시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직제상으로 간호정책과가 2021년에 신설됐습니다. 아직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간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치? 그래서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으로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요즘에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20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몇 년이냐는 잘 묻지 않아. 요즘 문제들은. 자, 순서가 어느 것부터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라. 얘가 되지. 그 다음에 또 2000년 이후에 일어난 건 언제냐. 그 다음에 다음 중 지역사회 간호시대에 해당하는 사건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연도를 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포인트에 조직 변화가 있는데 행정 조직 변화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1945년 이전에는 주로 뭘까요? 식민지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하는 행정 조직 자체가 행정 조직이 조선총독부 이 경무국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야. 거기서 어때? 위생부를 두고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업무와 위생 업무를 어때? 동시에 경무국에 소속돼 있다는 거지, 그지? 그거는. 그런데 얘가 이제 해방 후에 미군에 의해서 1945년 중요하지 않고 46년에 가면 보건후생부가 돼. 그 여러분이 생각해봐. 위생과에서 뭘로 되는 거야? 보건후생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 중앙직제잖아. 보건복지부 형태, 그치? 그때 이제 미국은 어때? 이미 보건부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건직제를 이제 개편하면서 보건후생부를 만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보건후생부가 가장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보건후생부가 될 때 그 밑에 여러분이 2번에 보면 보건후생부 밑에 간호사업국이 있었어. 국이 있었어. 그 다음 간호사업국 밑에 보건간호사업과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보건간호사업만 하는 과 하나가 어때? 있었으니까 보건 그 업무가 어때? 굉장히 확장됐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제가. 그 업무가 확장됐다기보다는 직제는 굉장히 어때? 확장됐던 시대야, 그치? 그런데 이제 1948년이 되면서 얘가 후생부가 국으로 축소됐다가 다시 49년에 보건사회부로 됐다가 지금의 현재 보건복지부로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945년에 들어오면 46년에 들어오면서 어때? 부로 됐다가 보건후생부가 됐다가 그다음 보건국으로 한번 됐다가 그다음에 뭐 보건후생부에서 그다음에 보건 보건복지가족부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갔다고 보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흐름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간호행정을 보면 간호행정은 1945년 이전에는 없었겠지, 그치? 1946년에 간호사업국이 되면서 보건간호사업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 보건국이 1948년 됐잖아, 그치? 그래서 보건국이 되면서 간호사업과로 뭐 됐어? 축소됐다가 그 다음에 1970년에 간호담당관실로 축소됐다가 그 다음에 1973년에 간호사업계로 축소됐다가 그 다음에 1981년에 어떨까?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을 담당하는 단독 부서가 있다, 없다? 없다.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어때? 일반 의료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우리 정책만을 다루는 곳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건행정조직은 점점 커졌다고 볼 수 있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말고 간호 말고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점점 커졌어. 그치? 커졌는데 그 안에 간호조직은 어땠을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간호사학과 폐지된 게 1981년이잖아. 그래서 드디어 2021년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과로 신설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간호정책과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건 전체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어때? 여기서 3번. 보건복지부의 현재의 간호정책과가 어떤 과냐를 잘 봐야 돼. 전체는 흐름이 어때, 우리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없어졌다. 그지? 그런데 요거는 정책과가 2021년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세워진 거야. 1981년에 폐지됐잖아. 그러면 간호정책을 다루는 거지 2021년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30년 만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엄청. 자, 보건의료정책실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밑에 간호정책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관, 밑에 간호정책과가 있는데, 자, 관장 업무 중요합니다. 이제 관장 업무. 자, 이거는 아까 여러분이 뭐 보건사업과로 만들어졌다가 사업과가 됐다가 담당과실로 됐다, 사업계가 됐다가 폐지됐고, 얘가 2021년에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흐름 중에. 자, 그러니까 뭐 국에서 과에서 담당관실로, 계로, 그 다음에 폐지되고 정책과로 나온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느 시대로 돌아간 거야? 이 시대로 돌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는 거. 자, 간호인력의 수급 정책. 그 다음에 간호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대한 거. 이 간호인력은 여기 어떤 간호사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무사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치? 그래서 수급 정책, 그 다음에 양성과 관리에 대한 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호 정책 관련 법령의 제정. 그래서 간호법의 제정도 어때? 간호법의 제정도. 부시가 여기 간호정책과가 만들어짐으로써 더 어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처럼 법령과 재개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호와 조산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지도감독,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뭐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간호인력에 대한 전체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떻든 간호정책과가 지금 현재 얼마나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간호정책과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간호가 어때? 독자적인 몫을 놓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국가 단위에서 간호정책이 보다 좀 효과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지금 2021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밀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이런 데 가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가서 간호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거 뭐 얼마나 멋진 일이야. 그치? 내가 이론으로 배우던 거를 실제 내가 해보는 거, 그치? 그게 이제 공무원의 가장 나는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이런 일을 해보는 거.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간호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무조건 이건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연도를 모르면 어때? 무조건 틀리는 문제입니다. 2023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치? 자,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이거는 맞지, 그치? 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된 건 맞아. 그런데 읍면 단위의 모의촌에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됐잖아, 그치? 읍면 단위의 보건진료소에 설치되는 법적 근거는 뭘까? 농특법이지 보건소법이 아니야. 보건소법은 어때? 보건소의 설치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앞에하고 뒤에가 다른 이야기야. 그런데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 1956년에 보건소법 제정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 문제가 맞다고 보는 거야. 그치? 아니란 말이야. 뒤에 뭘 말했어? 읍면 단위 모의촌에 보건소를 설치했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치? 그래서 얘는 앞에를 고쳐야 돼. 1980년에 농특법이 제정되면서 읍면 단위에 농특법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산업안전법이 산업장 간호사가 자 1981년에 산업안전법이 제정된 건 맞지? 그런데 그때는 산업장 간호사가 뭐라 그랬어? 보건 담당자라 그랬잖아. 그치? 보건 간호사가 보건 관리자가 된 건 어때?
개정되면서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년에 개정됐다 해서 1990년에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1995년에 국민건강증표이 제정되고 보건소법이 지역법으로 되고, 뭐가 또 생겼다 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됐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1995년은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개의 법이 이제 중요하게 하나는 개칭됐어. 보건소법이 지역보험, 이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행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과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어. 그치? 그 다음에 노인장애요양보험법은 언제 제정됐다 그랬어? 2007년에 제정됐어.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농특법 할 때 농특법은 1980년에 됐고 보건진료원의 배치는 언제까? 1981년이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트릭이 있는 문제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고 앞에는 맞고 뒤하고 내용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틀리니까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도 알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지역세 간호 이론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만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